금융을 알아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지한송의 5분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계별로 이해하면서 적응하면 복잡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보통 환율이 올랐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표시된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외국 돈을 하나의 상품이라 보시고 처음에는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가격을 얘기할 때 한 주에 1,000원이었던 게 1,200원이 되면 주가가 올랐다고 하죠. 이걸 환율로 바꾸면요. 1달러당 1,000원이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달러의 가격이 오른 겁니다. 참 쉽죠? 다만 환율이 복잡한 이유는 반대측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달러당 1,093원 정도라고 한다면 1원 기준으로 달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1원당 0.00091달러가 됩니다. 주식은 한 주당 얼마? 이렇게만 얘기하지 1원당 몇 주? 이렇게는 얘기 안 하니까 환율이 좀 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외환 트레이더들 중에는 연봉을 수십억 받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하향 돌파한다고 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죠. 12월 3일자 이 데일리 기사고요. 원달러 1,100원 붕괴, 주요 교역국보다 가파른 절상폭이라는 기사 제목인데 여기서 절상이라는 말은 화폐의 가치가 오를 때 쓰는 표현인데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절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98.5원을 터치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화가 다른 교역 대상국 통화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 수출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1달러짜리 차를 팔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1달러당 1,200원이었대요. 그런데 환율이 내려가서 1달러당 1,000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자동차를 팔았는데 예전에는 1,200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1,000원밖에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1,200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 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얼마로? 1.2달러로요. 그러면 1,2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수요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를 파는 수많은 나라의 환율이 똑같이 떨어지면은 다 같이 가격을 똑같이 올려야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만 유독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과거보다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세 효과 등을 감안하면 과거보다는 환율의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도 불리한 건 맞는데 과거보다 많이 불리하진 않다 이런 뉘앙스죠.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의 60%가 환율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11월 15일자 기사고요. 이 결과는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적정 환율은 1달러당 1,181원이고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은 1,118원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요. 영업이익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율이 더 낮아졌으니까 손실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럼 무조건 안 좋냐? 좋은 쪽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자산시장입니다. 11월 24일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보시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산을 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의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0달러만큼 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주가는 변하지 않더라도 이 100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면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환율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해지를 했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 환율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습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본연의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거를 환해지라고 합니다. 이 환해지를 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금융시장을 잘 알아야 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죠. 지한송의 5분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경제금융 상식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